그대 나를 위해 웃음을 보여도 허탈한 표정 감출 순 없어. 힘없이 뒤돌아서 그대의 모습을 흐린 눈으로 바라만 보네.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순 없어요. 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잊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안녕하십니까. 최명란 시인의 시앤송라이터 오늘 세 번째 시간, 시간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월이 곧 또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세월이 가면 우리 시간도 흐르고 삶이 그렇듯 그것도 장면들이 모여서 우리 또 삶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시인으로서 이제 여태 쭉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 시기에 따라서 시의 감동도 다르더라고요. 그 시인이라는 사람은 결국 이 시 한 줄을 붙들고 견디는 거더라고요. 저 10살, 20살, 30살, 40살, 50이 될 때까지 그 대충 이제 한 10년 주기로 보면 10살 전후에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게 무슨 인생을 알았을까 그죠? 근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어디서 봤냐면 그 당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액자 하나씩을, 시가 있는 액자 하나씩을 이렇게 처마 밑에 걸어놨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은 집에 놀러를 잘 갔어요. 그 집은 기와집에 마당도 넓고 또 마당에 흙이 부드러워서 그게 낙서하기도 좋고 뭔가 그리기도 좋아서 거기 가서 놀기를 잘했는데 놀다가 이렇게 본다고 보니까 그 처마 밑에 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그 부시킨의 시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본 그 시를 지금도 암송을 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래. 서너머니 나를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온대요. 그러니까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쭉 지나면서 그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그리고 이제 또 한 20살이 되니까 윤동주의 서시가 이렇게 딱 왔어요. 그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 시죠. 맞아요. 그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까지는 별로 큰 감동이 없는데 ip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ip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한다니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거죠. 근데 또 윤동주 시 중에 또 쉽게 쓰여진 시라고 있잖아요. 네. 제목이 쉽게 쓰여진 시죠. 그러니까 시가 어떻게 쉽게 쓰여져요. 그죠? 네. 근데 거기 보면 그 시대, 암울한 시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시대를 반영하기도 하고 내 삶의 역정을 반영하기도 한 게 시인들의 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30이 되니까 정지용의 호수. 얼굴 하나야 두 손으로 꼭 가릴 수가 있지만 보고 싶은 마음 바다와 같다. 내 눈을 감을 수밖에. 한 30에는 또 이제 막 우리가 사람을 서로 막 사랑하고 할 때잖아요. 향수는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호수는 또 호수가 있어요. 처음 듣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아주 짤막한 시 호수라는 시가 있고 말씀하셨듯 향수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넓은들 그 상황이 이게 서정이 그 고향에 그 서정이 다 그려져요. 그렇지만 저는 제 가슴을 울리는 건 요거예요, 요 대목. 지라로에 채가 식어지면 빈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물론 주관적 해석이긴 합니다만 겨울 이제 좀 찬바람이 돌 시기가 됐죠. 그때 지라로에 제가 찍는다는 거는 좀 시간이 조금 깊어가는 거잖아요. 빈 밭에 밤바람 소리. 그 시절에 밭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바람이 어떻게 부냐면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데 꼭 그게 말이 달리는 것 같은 거예요. 바람이 부는 그 소리가 따가닥 휘휘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소리가 그렇게 이제 빈밭에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는 것 같다. 그런 거죠. 그리고 40이 되니까 그 미당, 서정주 미당이라 그래요. 그죠? 미당에 국화옆에서라는 시로 다들 다 아시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가 운대요. 그 의미를 아시겠죠. 그죠? 근데 저는 이 유명한 시보다 살짝 국화옆에서보다는 살짝 덜 알려진 무등을 봄에를 굉장히 좋아해요. 가난하지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거 남송할 수 있어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안 보고. 우리 말 맞춘 거 아니잖아, 그죠? 네. 가라니야 한낮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산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청산이 그 무릎 아래 치란을 기르듯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엔 없다. 목숨이 가다가다 농을쳐 휘어드는 오후의 때가 오거든 내외들이여 그대들도 덜어는 안고 덜어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 지혜미는 지혜비를 물끄러미 우러러 보고 지혜비는 지혜미의 이마라도 짚어라. 어느 가시등 풀숲 굴릉에 누일지라도 우리는 늘 옥돌같이 호젓이 묻혔다고 생각할 일이요 청태라도 자욱히 낄 일인 것이다. 짠짠짠짠. 네. 그죠. 실감이 나죠. 좋습니다. 네. 실감이 나죠. 다시 이제 그 다음 50이 되니까 또 미당에 푸르른 날이 오더라고요. 이제 우리 그 행사 때 가면 왜 이렇게 삼삼오오 노래를 부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동문학 행사에 어느 동시인이 이걸 부르는데 제가 수십 년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안 왔거든요. 젊었을 때는. 근데 어느 때 얼마 전에 이 지인이 부르는 이 노래 한 대목이 딱 오는 거예요. 저거예요.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저기 저 가을 꽃자리에 초록이 지쳐 단풍이 든대요. 네. 그게 이제 50이 돼서 오는 거예요. 전 30대인데도 옵니까? 너무 좋은데요, 가사의 네. 느낌이. 네. 눈이 부시게 가사가 아니라 시의 네. 내용 눈이 느낌이요.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는 거기까지는 무사 통과해요. 근데 저기 저 가을 꽃자리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그게 나이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아닥한 전생 같은 이 지난한 시간을 정말 시 또는 노래 한 줄 붙들고 견디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 사람들을 보면 좀 더 실감할 수 있을 거예요. 박인환 시인 아시죠? 그쵸. 목마을 소녀로 그렇죠. 유명한 시인이죠. 작곡가, 작사가, 이 가수가 한 주점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노래를 완성한 거예요. 네. 작사하고 작곡하고 바로 불러본 거예요. 딱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이런 노래예요. 이 세월이 가면을 작사가, 작곡가, 이 가수가 한 자리에 앉아서 한 주점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노래 짓고 작곡하고 노래 부르고 완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이게 그러니까 박인환 시인의 세월이 가면. 네. 네. 제가 준비한 노래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과 같은 제목이네요. 네, 제목이 같아요. 제목이 같지만 다른 노래를 네. 영수님이 부른다는 거죠. 같은 네, 제목의 기대가 됩니다. 다른 노래. 네.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최명란 시인의 시앤송라이터 세 번째 시간을 주제로 한 오늘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은 시를 노래한 가객 첫 번째 시간과 이제 시앤송라이터의 네 번째 순서죠. 네. 그 시간에 또 함께 뵙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을 주제로 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대 나를 위해 웃음을 보여도 허탈한 표정 감출 순 없어. 힘없이 뒤돌아서 그대의 모습을 흐린 눈으로 바라만 보네.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순 없어요. 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잊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순 없어요. 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잊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람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잊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잊지 말고 기억해